자, 300만원. 숫자 딱 250, 250, 1000 초과. 분납기간은 3개월, 6개월, 2개월. 그리고 이거 250에서 더블 500 이하는 뭐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고쳐야 돼요. 요게 그대로 내려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종부세는 초과하는 금액, 차감하는 금액 똑같은 지문입니다. 500만원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 50% 이하. 자, 이쪽은 1000이잖아. 1000, 더블은 2000 이하일 때는 기준점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2000 초과일 때는 무조건 뭐다? 50% 이하. 이렇게요. 자,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가능하죠? 3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500만원 이하에 들어가잖아. 그럼 250을 빼면 얼마야? 50. 이거는 6개월 이내 50. 그럼 양도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00 초과니까 기준점이. 자, 두 번째 600만원. 그럼 500만원 넘어가죠? 절반이잖아. 절반을 빼면 돼. 300. 300. 양도세는 할 수 없죠? 1000 초과니까. 그 다음 1200이잖아.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500 초과가 되죠? 무조건 절반. 600, 600. 자, 여기야 이제. 자, 양도세는 기준점이 1000 초과해서 2000만원까지는 1000을 빼면 됩니다. 1000을 빼면 초과 금액은 얼마 나와? 200만원을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2400. 무조건 절반이잖아. 1200. 1200. 그럼 2400은 2000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절반이지. 그럼 여기도 얼마야? 1200. 그럼 원리 또 3600이니까 절반. 1800. 여기도 1800. 여기도 뭐다? 1800. 요렇게.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금액이 똑같아요. 양도세는 1000 초과. 이거를 수없이 출제됐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양도세라도 잘하세요. 양도세라도 잘해 보자고요. 자, 기본세 한번 봐요. 중요하니까. 284. 기본세 한번 보자고요. 기본서도 있어야 돼. 필수입니다. 6권은. 중요한 거는 기본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를 해야 돼요. 284. 284 나왔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딱 284를 펴놓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284 폈어요? 자, 각각 얼마 초과? 1000만원 초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려요. 예정신고도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2개월 이내. 2개월이잖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도 양괄호 2번은 별 딱 붙이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자, 1번 2000만원까지는 기준점을 빼면 돼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84하고 있어요. 2000만원 초과일 때 뒤에 오는 지문은 뭐다? 50% 이하. 딱 정리됐어요? 신청은 3번 현찰이니까 언제까지? 1번 어쩌고 저쩌고 까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까지. 2번 예정신고도 예정신고 기한까지. 현찰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4번 아까 배웠잖아. 그러니까 복습할 때 읽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 가산세. 항상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무신고는 몇 프로 세금이 붙는다? 20%. 무신고는 20%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왔네요. 법이 복잡하잖아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오른쪽 2번 20%부터 시험은 100분비로 몰아와 100분의 20. 그다음 부정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뭐다? 40%까지 늘어납니다. 오른쪽 꼭대기. 그럼 우리가 사기 부정이 뭐냐? 이게 복습용이야. 기본서로 사기 부정 나왔잖아요. 1번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장부에 거짓 기록을 했다. 느낌이다. 사기 부정이에요. 2번 거짓 증명 거짓 문서 작성 수치, 장부의 기록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등 조작 은폐, 그리고 고의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부정, 이런 게 대표적으로 사기 부정이다. 자, 그 다음 과소신고. 초과환급은 볼 필요도 없어. 자, 과소신고는 밑에 니은만 보면 되잖아. 과소신고는 몇 프로 세금이 들어간다? 10%. 100분의 10. 근데 기억, 부정이 들어갔잖아.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부정하면 세금이 몇 프로나? 40%. 100분의 40. 단 국제거래는 60%까지 늘어나고 참고. 그래서 결국 2번은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몇 프로 오른다? 10%. 제일 밑에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몇 프로 늘어난다? 40% 늘어난다. 숫자만 정리하라고요. 자, 286. 자, 기본서 286. 납부 지연 가산세다. 자, 쭉 나왔잖아.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는 1번만 알면 돼. 굉장히 복잡하잖아. 1번 두 번째 줄 납부기한이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연체 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몇 프로다? 0.022%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만원당 둘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뭐라고요? 10만원당 둘둘. 0.022를 얘기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한번 봐요. 286. 이게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양괄호 4번.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이 용어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이 용어는 어떨 때만 쓰는 용어다. 1번 거주자가 밑줄고 건물을 신축 중축했다.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밑줄고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했다. 이랬을 때는 뭐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몇 프로? 5%. 5%가 늘어나 100분의 5. 그래서 뭐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건 숫자만 물어봐. 자,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그럼 세금을 몇 프로 늘려버린다? 100분의 5. 100분의 5. 뭐의 100분의 5다?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5%를 얘기하네요. 숫자 두 개를 물어본다고요.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2번. 이거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합니다. 결정세액에 늘려버리겠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신축했어.
이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그럼 신축하면 건축비가 취득가액이죠? 그러니까 건축비를 모른다는 거야. 건축비가 10억인데 몰라. 오래오래 된 거는 건축비가 개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건축비를 알고 있어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건축비 대신에 뭐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거야. 세금을 줄이려고. 또는 감정받았으면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자, 몇 프로? 5%를 어디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산출세액에 더한다면 안 돼요. 결정세액에 더해서 양도세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숫자 2개, 5년, 그리고 100분의 5. 이 100분의 5는 뭐의 100분의 5다?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절대로 이 5% 산출세액이 5%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5%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그러면 안 되죠. 산출세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래서 딱 3가지 숫자가 시험에 나와. 5년 이내 5% 이상. 이 5%는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뭐의 5%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다. 그래서 5%는 뭐에 속지 말자? 감정가액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과로 4번도 2번 출제했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 강의 노트로 들어갑니다. 자, 징수와 환급.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징수는 뭐다? 징수가 뭐예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징수라 그래.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미납부합니다. 세금을 미납부하면 세무서는 뭐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징수라 그래. 그럼 징수는 죽을 때까지 징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며칠을 무슨 법에 의해서?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면 맞는 거예요. 국세 징수법에 따라 숫자가 다 달라.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징수할 때는 뭐에 따라 징수한다? 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 뜻이에요. 읽어보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2번째는 뭐다? 결정 경쟁의 추가 납부. 세금을 적게 납부했어. 과소 납부하면 추가로 나머지를 납부를 해야죠. 그럼 세무서는 징수를 해야 돼. 적게 납부한 거야. 위에는 뭐다? 아예 납부를 안 한 거야.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 안 했을 때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 걷어들이고, 적게 납부한 거야. 과소 납부했을 때는 추가 납부한다. 이게 그 뜻이야. 그 뜻. 이런 경우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세액은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30일. 시험은 며칠로 나와? 60일. 그러면 틀려. 30일. 어떤 단어가 들어갈 때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60일 하면 틀려요.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시험은 며칠로 나온다고요? 60일.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래서 적게 납부했다. 적게 납부하면 추가 납부할 때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징수한다? 30일.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이거는 많이 납부한 거야. 세금을 과다 납부한 거야.
과다 납부. 그럼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돌려받아야죠. 돌려받는 거를 뭐라? 환급한다 그래요. 그러다 이미 납부하는 쭉 나왔다.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아야지. 환급받거나 어디에 충당하면 된다?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럼 충당하면 안 돌려주겠죠? 그럼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열과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징수하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추가 징수하죠. 추가 징수할 때는 30일. 30일 앞에는 뭐를 확인하자?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환급받거나 또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는 거라고요. 그 지문이에요. 자, 291 기본사 한번 봐요. 291. 자, 양도소득세의 징수 기본서 291조. 그리고 안 배운 거 복잡한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책이 굉장히 두껍고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배운 것만 하라고요. 291조 징수 결정에 의해서 이거 어떤 경우다? 두 번째 줄 밑줄고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징수해야 돼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법에 의해서?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예정이든 확정이든 같다. 그 얘기잖아요. 자, 추가 납부. 자, 추가 납부야, 추가 납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세금을 적게 납부해서 법보다 과소 납부하면 추가 납부해야죠. 그럼 포인트가 뭐다?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이라고요?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시험은 60일 하면 틀려요. 30일. 약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달까지 안 넘어가요.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292쪽 10번. 자, 양도소득세 환급은 뭐다? 세금을 어떻게 납부한 거야? 과다 납부. 세금을 과다 납부하면 어떻게 한다? 환급하거나. 세 번째 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자, 12번. 자, 양도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20%. 양괄호 2번.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자, 농어촌 특별세 20%는 뭐의 20%야? 감면세액의 20%입니다. 납부세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괄호 1번. 자,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할 세액에는 무조건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과세되잖아요. 10%가. 항상 소득세가 있으면 10%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2번이야. 감면세액의 20%. 납부세액의 20% 하면 끝. 땡.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국내께 끝났어요. 자, 프린트 한번 보죠. 2페이지. 자, 프린트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2페이지 오른쪽. 자,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오른쪽. 2페이지 항상 왼쪽이 제목이에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왼쪽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한다. 그럼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40% 붙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름이.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 요것만 외워. 뒤에 거는 출제된 적이 없어. 나머지 이거는 문풀할 때 들어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가산세예요. 0.022. 1일. 딱 적어.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자, 그 다음 밑에 X가 뭐야? 이게 중요해. 밑에 X는 부가세잖아, 제목이. 납부세에게는 안 붙어요. X. 항상 왼쪽을 봐야 돼. 납부세에게는 안 붙는다고요. 뭐에 붙어? 감면세에게 20% 농특세가 붙습니다. 오늘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양도세라도 딱 정리해야 돼요. 납부세에겐 X다. 농특세 20%는 왼쪽이 제목이다. 감면세에게 20%가 붙는 거예요. 딱 포인트만 정리됐다고요. 이거 다 저 지난번에 했죠, 이거 그죠? 비과세 이거 다 했잖아요.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나중에 또 합니다. 7월달 들어가면 또 한다고요. 그래서 7월달부터는 방문각 교재로 합니다. 문제집으로 하면서 또 한다고요. 다 까먹었기 때문에. 자, 이제 양도소득세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내 거를 했습니다. 국외. 자관 국외자가 들어가면 주의하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13페이지예요. 국외. 기본서는 313페이지 나와 있다.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아까 배웠잖아. 납세무자. 납세무자 거주자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 그리고 이거는 국외 거를 사고 파는 거죠? 5년. 3년 하면 안 돼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과세 대상은 뭐를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인가? 국내 재산과 동일하다.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예요?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 등. 또 생각하는 척해. 괜찮아요. 생각하는 척 해야죠. 자, 근데 국외 거는 미등기를 안 따져. 미등기는 국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국외는 미등기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도 미등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국내 것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거는 물권화가 되죠. 양도세 대상이지만 미등기는 제외. 단 어디 거 배우고 있어요? 국외는 포함. 미등기 안 쓴다고요. 실질로 따져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어떤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환율 변동.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외화를 차입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외화를 차입해서 사고 팔면은 손해 날 때도 있고 이익 날 때도 있죠. 그래서 환율 변동을 해서 외화 차익권으로 발생하는 환차익 벌었네.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요? 자, 팔 때는 환차익 5억 벌어서 5억 벌었다고요. 근데 잔금 받을 때 딱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이 환차익은 떨어질 수도 있죠. 한 달 전은 2억인데 잔금 끝날 때는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환차익은 소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떨어질 수도 있으면. 자, 필요경비는 똑같아. 필요경비는 몇 개라고 보면서 3개.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자, 그래서 필요경비 3가지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국외 것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한다고요. 그러나 국외 거는 기가 언제나 출제되는 거. 국외 거는 계산공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계산합니다. 국내 것만. 자, 그 다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자,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았으면 달러로 양도세를 신고했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원화로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짝 양도가액은 받는 거잖아. 수령일 현재 환율에 의해서 원화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뭐다?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을 아시나요? 공식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또 배워요. 그거 분명히 까먹었어.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야?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공식이 뭐다? 취공이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단 국외 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것만 적용한다고요. 이게 국외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미국에도 양도세를 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또 양도세를 내면 이중과세잖아. 그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국외 거를 외국에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니까. 그럼 세액공제를 할 때는 뭐다? 어쩌고 저쩌고. 세액공제 방법과 외국에서 납부한 만큼 빼주는 방법과 또는 증빙서류가 많어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세액공제 방법만 있다. 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있다. 땡. 유리한 쪽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미등기란 단어가 나와요. 국외 거는 미등기를 안 씁니다. 7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세율은 초과노진 기본 세율만 적용합니다. 기본 세율을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덜 나오잖아. 덜 나오니까 뭐는 안 해준다? 국외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이거 6번 출제됐어요. 우리가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한다. 3년 이상. 그러나 국외 거는 안 해줘. 왜 안 해줘? 속이니까 우리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3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기본공제 250은 해줍니다. 국외는 장특공제는 안 해준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적용한다. 자, 그리고 잘 봐요. 지금 어디 거 배우고 국내.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해? 내가 국내 거 팔 때는 국내 따로 계산해.
국외법 팔 때는 별도로 국외법만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섞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계산은. 그래서 밑에 국외 마이너스가 났다. 양도차선. 그래서 동일한 것에 국내 거를 양도했다. 그래서 둘 사이는 더하기 빼기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이너스가 나면 국내 것 따로 국외 것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세금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정리가 딱 돼 있잖아요. 지금 설명한 거.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국내 건지 국외 건지 구분하고 풀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내입니다. 자, 국외부터 한번 보자고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그러나 국내 것은 거주자면 납세무자가 됩니다. 숫자가 안 붙어요. 거주자. 그리고 과세대상 차이. 임차권은 국내 것은 채권이죠. 임차권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등기된. 주식은 출제 제외고. 그리고 국외권은 등기되지 않는 것도 과세합니다. 실질로 따지니까 미등기 안 써요. 요것만 차이점이야. 부동산 임차권 국내 것은 등기된 것만 과세합니다. 미등기는 등기 불문하고 다 과세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 그리고 양도차익은 똑같죠.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추계결정. 순서가 뭐야? 매가만기. 국내 것은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무슨 가액이다? 추계결정. 순서가 뭐야? 매, 감, 환, 기 순서대로 분명히 있다고. 그러나 국외 것도 원칙은 똑같아. 그러나 국외 거는 절대로 추계결정 안 써요. 양도 당시 현행화 시가. 국외 거는 추계결정 순서가 뭐라고요? 매가만기. 나 3번 얘기했어요 지금. 뒷글자가 기억나야 되는데 뭐 안 날 수도 있고 다르잖아. 양도 차익은 국외 것만 쓰잖아.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현재 환유로 적용하고 중요한 거는 장특공제는 안 해줘. 폐제. 그러나 국내 거는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준다. 미등기 안 써. 무조건 국외 거는 6에서 45. 6에서 45. 그리고 분납과 물납은 둘 다 뭐다? 똑같죠. 가능. 물납은 불인정. 이렇게 된다고. 국외 거. 자, 책 한번 보자. 자, 국외 거. 자, 313쪽. 자, 납세무자 거주자의 요건. 몇 년이 붙어라? 5년 이상. 붙었네. 자, 과세 대상은 국내 거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2번만.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맞아.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부동산 임차권이면 됩니다. 2번 기역. 2번 기역은 뭐다? 이 얘기는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국외 거는. 지상권 전세권도 등기 등록 불문. 실질로 따져.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 등록 불문. 단 가끔가다 물어보는 게 뭐야? 임차권은 국내 것은 등기된 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앞에 아무런 말이 없던 얘기는 등기 등록 불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가능하다고요. 나머지는 국내 거와 똑같아.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16. 자, 국외자산 양도가액.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왔네.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예외.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다?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뭘로 계산한다? 시가. 절대 추계 결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외권은 추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매각만기로. 시가로 구한다고요. 시가로. 그래서 시가가 확인 안 될 때는 대통령령. 자, 그 다음 국외재산의 필요경비 똑같잖아. 식은. 필요경비 세 가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 니은. 실제 거래가 확인이 할 수 없을 때는 절대 추계 결정 안 해요.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야. 그럼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도 국내 거랑 똑같고 똑같아요. 자, 양괄호 3번.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뭐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받는 거니까,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 뜻이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장특공제는 안 해줘요. 국외권은 장특공제는 무조건 안 해줍니다. 우리가 몰라요. 몇 년 보유했는지. 자, 그리고 국외거라도 뭐는 해준다. 오른쪽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얼마?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 세율. 세율은 무조건 믿은 게 없어요. 6에서 45.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노진세율. 미등기 70% 세율을 적용 안 합니다. 무조건 6에서 45. 자, 7번. 국외에서 양도세를 냈어.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양도세를 내면 이중과세잖아. 그래도 외국 납부 세액은 공제를 하되 어떻게? 1번의 세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택이 들어가. 그래도 1번, 2번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라 이거지. 그 얘기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봐요. 317쪽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기출이니까 천천히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요. 317쪽. 자, 답은 1번이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차감을 안 한다고요. 뭐를 차감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차감해야죠.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하는 겁니다. 국내 거. 계산공제는 공식이 뭐야? 취공. 공식을 알아야지. 취공. 국내 것만 한다고요. 뭐를 차감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차감한다고요. 계산공제는 취공은 국내 것만 쓴다. 자, 2번 환율변동. 환차익. 환차익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3번. 그러나 기본공제는 250 해줍니다. 소득금액에서. 그러나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줍니다. 5번. 자, 문제가 뭐다? 문제가
세 번째 줄 5년 이상 주소를 뒀잖아. 세 번째 줄 5년 이상 주소를 뒀으므로 갑은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년이 지켰잖아요. 세 번째 줄. 자, 한 장짜리로 다시 정리 들어갑니다.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자, 1페이지. 두 번째 칸 양도소득세. 별 4개 있네. 두 번째 칸. 자, 1페이지 정리 들어가요. 별 4개 거기 찾아요. 두 번째 칸. 1페이지. 자, 국외 거는 몇 년이 붙어야 하라? 5년. 두 번째 칸. 자, 국외 거는 부동산 임차권이면 가능합니다. 등기 불문해요. X. 국외 거야, 국외 거. 그리고 국외 거는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물가상승분. 장특공제는 왜 해주는 거야? 물가상승분. 국외 물가하고는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없어요. X. 그러나 뭐는 해준다?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참고로 알아야 돼요. 장특공제만 안 해줘.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250만원. 그 세율은 무조건 6에서 40. 고로 7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에서 45만 적용해요. 그러니까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뭐는 해준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준다고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국외 거. 잠시 좀 쉬었다 하죠.